안녕하세요. K&L 코리아 건덕근 임고은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죠. 오늘은 사실 우리가 무슨 얘기 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그래도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 코비드 19에 대한 이제 소아과 의사의 생각, 개인적인 생각들이긴 하겠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는 사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죠. 물론 전문성을 띠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뭐 정부에 대한 이제 개인 소아과 소아과 의사에 대한 지침 뭐 이런 것들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고 하긴 한데 일단 뭐 이 코로나가 언제 일단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나 그게 제일 궁금해. 근데 끝날 것 사실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과연 끝이 날까 싶어요. 그러니까 메르스처럼 이렇게 확 생겼다가 갑자기 종식되고 또 확 한두 명 생겼다 종식되고 이럴 것 같지는 않고 독감처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확실히 그냥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느낌적으로는 확실히 이제 비룰런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가지는 공격성이 조금 준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전염성은 좀 더 심해졌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고 하면 확실히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질병을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언젠가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지금 계속 확진자는 너무 증가 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망자들도 이제 아마 누적 사망률일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이 계시던 분들이 사망하시는 분과 이제 확진자가 확 늘어나서 지금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게 우리가 뭐 메르스보다는 또 좀 약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맞아요. 이제 제가 의사로서 개인적으로 겪는 세 번째 질병 아웃브레이크죠. 뭐 첫 번째는 그 2009년도 신종플루 제가 그 천막에서 하루에 100명을 넘게 콧구멍을 쑤시면서 이렇게 그때 제가 첫째 애를 낳고 애를 집에다 놓고 이제 이걸 검사하고 내가 집에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러던 시점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메르스 때였고 메르스는 생각보다는 빨리 끝났어요. 빨리 끝났어요. 그때는 너무 길다고 느꼈는데 한 3개월 전후 더워지면서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금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이게 기간도 너무 길어졌고 그리고 아직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도 이게 어떤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반응이 잘 안 되는 중이라 맞아요. 일단은 이제 저희는 소아를 주로 보는 소아과 의사 입장에서 소아에서의 코로나를 보면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없던 바이러스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워낙에 이제 변이를 많이 하고 그러는 종류들이라서 이게 똑같은 이름의 코로나라고 해도 이제 종류가 계속 변이를 하는 그냥 애들의 대표적인 감기 바이러스였는데 애들은 확실히 코로나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아직 코로나로 아동 사망자는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심각한 합병증을 가지게 된 경우도 별로 없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소아에서는 코로나가 사망률이 별로 높지 않고 그래서 솔직히 소아를 보는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애들에 한해서는 물론 그 다발성 장기 진균이 오는 경우들도 있고 폐렴으로 심하게 가는 아이들도 있고 임상적으로 위험을 경험하는 아이들도 있기는 있어요. 무조건 안전하다고 할 수만은 없지만 상대적으로는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그런 위중도가 조금은 덜하죠. 다행히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감도 보면 만 2돌 미만이 이제 굉장히 고위험군이고 만 9살까지는 저희가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또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고위험군인데 저희가 이제 독감 백신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예방률이 70%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뭐 화이자 백신이 90%, 95% 얘기를 하면은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백신의 목적이 질병에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리더라도 약하게 지나가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항체를 지니게 됨으로 해서 그 바이러스가 그 집단에 들어왔을 때
걸릴 사람이 없어서 퍼지는 걸 막아주는 효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신이 빨리 이제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면 그만큼 이제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치료제도 중요하지만 백신이 이제 그만큼 갖고 있는 영향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로타 바이러스, 솔직히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해도 로타 굉장히 많았거든요. 로타 장염 막 경기에서도 오고. 근데 요새 로타 장염 환자 본 적 있으세요? 가끔씩 이제 뭐 그 로타 접종을 하기 전에 뭐 그런 그쵸. 산후조리원 이런 데서 이제 산후조리원이나 퍼지는 경우들이 신생아실에서는.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확실히 이제 한 2개월, 4개월 그쵸. 넘어가는 아이들한테서 로타 바이러스 장염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똥 검사해서 막 나오는 경우가 그만큼 이제 그 백신 자체가 그 사회 전체의 면역을 높여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백신이 빨리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돼서 이제 고위험군들서부터 이제 막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는 치료제죠. 그래서 그렇게 걸러지지 못한 백신에 의해서 그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걸리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안전한 약이 나온다면 이제 코로나 19가 걸린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우리가 독감은 매해 뭐 11, 12월, 그 다음에 3, 4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돌지만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애들이 학교를 못 가거나 뭐 가게가 문을 닫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독감 같은 경우는 접종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잘 알게 되기도 맞아요. 했고. 하지만 이제 소아들한테 그 코비드-19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임상적으로 그렇게 위중한 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위험이 훨씬 커요. 콧물 질질질질.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 자체는 코로나에 걸려서 위험해지는 확률이 낮다고는 하더라도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가족 내에서 고위험군들한테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전파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 만지고 또 만지고 그쵸. 같은 숟가락 또 쓰고 이러다 그쵸. 보면 돌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옮길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위중하게 임상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파력을 막아주는데 굉장히 우리가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있어요.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제 아이들한테선 18세 미만의 임상이 다 된 거는 아니지만 백신이 빨리 개발이 돼서 아이들도 맞춰야 되는 이유가 아이들이 사회의 전염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이들 자체가 유병률이 떨어져야 이제 고위험군 어르신들이 감염률이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독감을 예로 볼 때 실제로 뭐 독감은 사망률 자체는 65세 이상이 어린이들보다는 굉장히 높거든요. 대신에 독감은 아이들한테 이제 중증 폐렴이나 이런 거를 일으킬 수 있어서 아이들도 접종을 하는데 일본에서 이제 통계를 냈을 때 아이들한테 전국 접종을 이렇게 하기 전과 아이들한테 접종을 한 이후가 독감 접종을 아이들한테 한 경우에 노인 사망자가 확연히 줄었다고 하는 건 거죠. 그만큼 아이들에 의해서 걸린 노인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들 자체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은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분비물 배출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을 조절을 함으로써 이제 고위험군 어르신들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보호할 맞아요. 수 있으니까 빨리 아이들 임상도 돼야 될 텐데. 맞아요. 그래서 백신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집단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사람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쉽게 허드 얘기하면 이뮤니티라고 그런 걸 해가지고 허드 이뮤니티라고 하거든요. 공공의 면역을 높여주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동의 면역력이 높게 생겨서 바이러스가 침투할 곳이 없게 되면 이제 안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사실 백신인데 백신도 안전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도 맞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곧 들어오기는 할 텐데 뭐 지금 봐서는 백신이 뭐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뭐 그리고 임상 자체를 뭐 몇만 명 단위로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이 100% 안전해서 맞는 백신이 없죠, 솔직히. 맞아요. 뭐 수두든 MMR이든 뭐든 다 부작용도 있고 작용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으니까 맞는 거라서 맞아요.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심한 뭐 계란,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조금 더 보류해서 늦게 맞히긴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빨리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언제 한 내년 가을, 겨울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세상이 올까요? 마스크 좀 벗고 여행 싶어요. 가고 싶어요. 마스크 좀 벗고 싶어요. 저도 여기 여드름이 막 나가요. 저 마스크를 벗었더니 여드름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시술 받은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이런 꿀피부신 줄. 그래서 일단은 빨리 코로나 백신
그리고 치료제가 나타나서 우리가 네.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아직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맞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때까지라도 개인위생 중요하죠. 손 잘 씻고 맞아요. 마스크만 잘 끼고 해도 코로나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지침에 의한 검사 대상자까지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병원에 환자에 노출이 됐을 때 제가 마스크를 벗고 있거나 밀집 접촉자의 대상이 돼요. 하지만 진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목을 쓰고 있고 마스크하고 있고 뭐 방호복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장갑이나 이런 그리고 이제 뭐 침습적인 행위를 안 침습적인 했으면 행위를 하지 않으면 단순한 진찰 가지고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진 않으니까. 그런데 일가족이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일가족이 걸린 거예요. 15세, 16세, 엄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주 애기들은 아니었네요. 맞아요. 애들은 막 그 마스크 이제 마지막 막내 벗고 6세까지.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은 다 괜찮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대표로 검사를 받아봤는데 다행히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증상들도 없었고 저도 무증상이고 하고 벌써 그게 한 2주가 넘어갔네요. 이주가 뭐예요? 한 3주 가까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이기는 한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요즘에는 이제 사실 무증상자도 뭐 역학조사 상관없이 검사를 해주니까 그쵸, 이제 원하면. 검사를 그러니까 걱정이 되시면 받아보시고 그리고 숨어 있는 그 확진자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방역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생 그리고 조기 검사를 통한 빨리 빠른 발견되는 발견. 감염의 차단, 감염의 감염 전파의 차단. 그렇죠. 감염 전파의 차단.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사람 많은 곳 피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어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좀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실내 활동 그리고 모임, 소모임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 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걸 했어야 되나? 여태껏 마스크 안 쓰고 어떻게 하다가, 있는데 근데 뭐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소아과 의사로서 이제 덧붙이는 얘기는 아이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뭐 공포나 불안을 가지지는 마시라. 물론 기본적인 거를 다 조심을 하긴 해야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한테서는 이제 치명적인 합병이나 이런 게 많지 않으니까 기본 원칙은 다 지키시지만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가끔은 막 100일도 안 된 애를 마스크를 끼우고 오세요. 근데 사실 씌우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닌데 이제 그만큼 부모님들의 불안이 굉장히 높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건강하게 영양제도 좀 챙겨 드시고. 근데 사실 그거는 있어요. 아이가 걸리면 아이는 혼자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같이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사회 활동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또 직장도 못 나가시는 생기고 막 하다 데미지가 보니까 크죠. 일단은 안 걸려야 돼요. 무조건 안 걸려야 되고 그리고 아이도 혼자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엄마 아빠가 확진되고 9살 된 아이가 이제 혼자 음성인 거야. 그래서 걔만 집에서 혼자 격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면 걔가 밀접 접촉자다 보니까 누가 와서 걔를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 그럼 어떡해. 근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보건소인가 뭐 어디서 도움을 주고 뭘 하고 해가지고 이제 식사도 차려주고 뭘 해주고 하게 되긴 했지만 그런 부모와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빨리 내년 상반기 내년 여름만 지나도 좀 그러니까 1, 일상으로 2분기에라도 빨리 백신 맞고 확진자 줄고 한 달 정도만 더 다들 조심하고 차단했으면 좋겠어요. 네, 겨울에는 그렇지 않아도 사실 뭐 면역도 떨어지고 이러는 때니까요.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뭐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잘 끼시고 푹 주무시고 잘 자기 많이 면역을 키우는데 네. 힘을 총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힘냅시다. 그럼 또 우리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모두들 건강 잘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